지금 이 순간 모두가 인플레이션과 금리 상승이라는 거대한 파도에 휩쓸려 고통받는다고 생각하시나요? 어쩌면 그건 절반의 진실일지도 모릅니다. 이 혼란 속에서 조용히 그러나 엄청난 부를 거둬들이는 이들이 분명 존재하거든요. 이 재앙처럼 보이는 경제 변화 속에서 은밀하게 자신들의 곳간을 채우는 이들은 과연 누구일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경제의 큰 그림 속에서 미쳐보지 못했던 진실, 바로 숨겨진 승자들의 존재를 파헤쳐 볼 겁니다. 그들이 어떻게 이득을 취하는지, 그리고 일반 대중은 그들의 존재를 쉽게 알아차리지 못하는지 그 비밀을 하나하나 밝혀낼 겁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의 경제를 바라보는 시야는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확장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어쩌면 당신의 삶을 둘러싼 경제적 환경을 이해하는데 결정적인 전환점이 될 수도 있을 테고요. 자, 그럼 먼저 보편적인 인식부터 함께 살펴보죠. 지금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물가 상승과 금리 인상의 여파로 모두가 힘들어하는 모습이 역력합니다. 마트의 계산대 앞에서 한숨을 쉬는 주부의 모습, 매달 불어나는 대출 이자 고지서를 보며 밤잠을 설치는 가장, 혹은 월급은 그대로인데 물가만 치솟아 소비를 줄일 수밖에 없는 직장인들. 이러한 모습들이 아마 지금 우리의 현실일 겁니다. 아이들 학원비, 식료품 가격, 하다못해 버스 요금까지 오르지 않은 것이 없다고 느껴지시죠? 주머니 사정은 점점 더 팍팍해지는데 생활비는 눈덩이처럼 불어나니 답답함을 넘어 불안감까지 엄습하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내 집 마련의 꿈을 안고 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을 받았던 많은 젊은 세대는 하루가 멀다 하고 오르는 대출 이자에 허리가 힐 지경이라고 토로합니다. 금리가 오르기 전에는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 믿었던 원리금 상환액이 이제는 숨통을 조여오는 거대한 짐이 되어버린 거죠. 가게 문을 닫는 자영업자들의 소식도 심심찮게 들려옵니다. 원자재 가격은 오르고 인건비는 뛰고 소비는 위축되니 도저히 버틸 재간이 없다고 하소연하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터져나오죠. 이처럼 인플레이션과 금리 상승은 우리 삶의 거의 모든 영역에 걸쳐 고통과 불안을 안겨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정말 모두가 똑같이 이 고통을 나누고 있을까요? 냉정하게 생각해보면 이 혼란 속에서 오히려 미소를 짓는 이들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외면하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지금부터 그 숨겨진 진실을 파헤쳐 볼 시간입니다. 부채와 자산이라는 두 개의 축이 어떻게 이 시대의 승자와 패자를 가르는지 그 역설적인 메커니즘을 들여다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바로 국가를 한번 들여다볼까요? 상상하기 어려우실 수도 있지만 국가 역시 막대한 빚을 진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부는 사회 기반 시설을 건설하고 복지 정책을 시행하며 때로는 경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국채를 발행하여 엄청난 규모의 부채를 지게 되죠. 그런데 인플레이션은 이 국가 부채의 실질적인 부담을 덜어주는 기묘한 마법을 부리기도 합니다. 물가가 오르면 돈의 가치는 상대적으로 떨어지니 과거에 빌린 돈의 실질 가치도 함께 줄어드는 효과를 보게 되는 겁니다. 마치 빚을 갚아야 할 때 그 빚의 액면가는 그대로인데 돈의 실질적인 구매력이 작아져서 체감 부담이 줄어드는 것과 같다고 할까요? 물론 국가가 인플레이션을 의도적으로 유발한다는 음모론적인 접근이 아니라 경제학적으로 분석했을 때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에 가깝습니다. 다음으로는 우리에게 가장 친숙한 금융기관, 바로 은행입니다. 금리가 오르면 은행은 도리어 더 큰 수익을 올리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은행은 고객들에게 예금을 받아 자금을 조달하고 이 자금을 다시 기업이나 개인에게 대출해주면서 이자 수익을 얻습니다. 금리 상승기에는 예금 금리는 조금씩 올리면서도 대출 금리는 훨씬 더 가파르게 인상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이 둘의 차이, 즉 예대마진이 커지면 커질수록 은행의 이익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매달 내는 대출 이자가 은행의 금고를 채우는 셈이죠. 물론 금리 인상기에는 부실 대출의 위험도 커지지만 대다수의 건전한 대출자들에게서 얻는 이익이 그 위험을 상쇄하고도 남을 만큼 막대하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이처럼 인플레이션과 금리 상승은 표면적으로 모두에게 고통을 주는 듯 보이지만
그 이면에서는 특정 주체들에게는 오히려 거대한 기회가 되기도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거대한 경제의 흐름 속에서 또 다른 승자는 누구일까요? 바로 막대한 자산을 이미 보유했거나 혹은 과감하게 자산을 축적해 나가는 거대 자산가와 기업들입니다.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돈의 가치는 떨어지지만 반대로 실물 자산의 가치는 오히려 상승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마치 물이 기해지면 금속이나 보석의 가치가 더욱 빛나는 것처럼 통화량이 늘어나 화폐 가치가 하락하면 사람들은 그 가치를 지킬 수 있는 부동산, 원자재, 예술품, 그리고 견실한 기업의 지분 같은 유형 자산으로 눈을 돌리게 되는 거죠. 생각해보세요. 내가 10억 원짜리 건물을 가지고 있었는데 인플레이션이 진행되면서 화폐 가치가 10% 떨어졌다고 가정해봅시다. 이론적으로는 10억 원이라는 명목 가치는 그대로일지라도 그 건물로 살 수 있는 물건의 양은 줄어들어야 할 것 같죠.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사람들은 현금 대신 실물 자산을 선호하게 되고 이는 곧 그 건물의 가격을 11억 원, 12억 원 그 이상으로 끌어올리게 됩니다. 결국 자산가들은 가만히 앉아서 자신의 자산 가치가 명목적으로도 그리고 실질적으로도 불어나는 현상을 경험하게 되는 셈이죠. 특히 빚을 내어 자산을 미리 사둔 경우라면 인플레이션으로 빚의 실질 가치는 줄어들고 자산 가치는 오르니 그야말로 레버리지 효과를 톡톡히 누리게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살펴보니 인플레이션과 금리 상승이라는 파도가 단순히 모두에게 고통만 안겨주는 것이 아니라 특정 주체들에게는 오히려 부를 증식시키는 기회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현상은 과연 우연히 발생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이 모든 것을 조율하는 보이지 않는 손이 존재할까요? 우리는 이제 중앙은행이라는 거대한 존재가 경제에 미치는 막대한 영향력과 그 결정의 이면에 숨겨진 구조적인 이야기들을 파헤쳐 볼 시간입니다. 중앙은행은 국가 경제의 심장과도 같은 역할을 수행합니다. 물가 안정과 완전 고용, 그리고 금융 시스템의 안정을 목표로 기준금리를 결정하고 시중의 통화량을 조절하는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죠. 이들의 결정 하나하나가 우리 삶의 이자율, 자산 가격, 심지어 일자리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중앙은행의 금리 결정이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작용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 혹시 생각해 보셨나요? 예를 들어 경기가 침체되었을 때 중앙은행이 금리를 낮춰 시중에 돈을 풀면 이는 기업들의 투자를 장려하고 가계의 소비를 유도하여 경제 활력을 되찾는 데 도움을 줍니다. 하지만 동시에 저금리로 인해 부동산이나 주식 같은 자산 시장의 유동성이 넘쳐나면서 자산 가격이 급등하는 부작용을 낳기도 합니다. 이러한 자산 가격 상승은 이미 자산을 많이 소유하고 있는 부유층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기회가 되지만 이제 막 자산을 형성하려는 젊은 세대나 저소득층에게는 내 집 마련의 꿈을 더욱 멀어지게 하는 장벽이 되곤 합니다. 중앙은행은 의도적으로 특정 계층의 이득을 주려는 것이 아니라 것이 경제의 안정을 위해 정책을 펼치는 것이지만 그 결과는 특정 집단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구조적인 한계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죠. 마치 거대한 댐의 수문을 조절할 때 하류의 모든 마을에 물이 공평하게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특정 지역에는 더 많은 물이 또 다른 지역에는 적은 물이 도달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할까요? 게다가 경제의 복잡한 흐름 속에서는 정보 비대칭성이라는 또 다른 요소가 부의 이동을 가속화시키기도 합니다. 정보 비대칭성이란 어떤 경제 주체는 중요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반면 다른 경제 주체는 그 정보를 가지고 있지 못하는 상황을 뜻합니다. 중앙은행의 다음 금리 인상 시점은 언제일지, 정부의 새로운 부동산 정책은 어떻게 발표될지, 특정 기업의 실적 전망은 어떠할지 등 고급 정보와 정확한 예측 능력은 시장에서 엄청난 가치를 지닙니다. 소수의 전문가 혹은 정책 결정 과정에 가까이 있는 이들은 이러한 정보를 일반 대중보다 훨씬 빠르게 그리고 깊이 있게 파악할 수 있죠. 이들은 이러한 정보의 우위를 활용하여 시장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합니다. 예를 들어 대규모 인플레이션이 예상될 경우 누구보다 먼저 실물 자산을 매입하거나 금리 인상이 임박했다면 변동금리 대출을 고정금리로 바꾸는 등의 전략적인 움직임을 보이는 겁니다. 이러한 선점 효과는 그들에게 막대한 이득을 안겨주지만 정보가 부족한 대다수의 사람들은 뒤늦게 상황을 파악하고
대응하려다가 오히려 손실을 보거나 기회를 놓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치 바둑에서 몇 수 앞을 내다보는 고수와 당장 눈앞의 수만 보는 초보자의 차이라고 비유할 수 있을 겁니다. 결국 보이지 않는 손과 정책 결정의 그림자, 그리고 정보의 비대칭성은 인플레이션과 금리 상승이라는 거대한 파도 속에서 부의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주요 원인이 되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보이지 않는 손과 정책 결정의 그림자, 그리고 정보의 비대칭성이라는 이 세 가지 요소가 마치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가면서 인플레이션과 금리 상승이라는 거대한 파도 속에서 부의 불평등을 더욱 깊게 만드는 핵심 원인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러한 복잡한 경제의 작동 원리 속에서 특히 정책 결정의 그림자는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며 부의 흐름을 어떻게 바꾸어 놓는 것일까요? 바로 여기에 우리가 주목해야 할 중앙은행의 역할이 있습니다. 중앙은행은 물가 안정과 고용 극대화라는 두 가지 중요한 목표를 가지고 금리를 결정하는 막강한 권한을 가집니다. 금리 인상 결정은 시중에 풀린 돈의 양을 조절하고 물가를 잡으려는 의도에서 비롯되지만 그 파급 효과는 생각보다 훨씬 복잡하고 다층적입니다. 마치 거대한 댐의 수문을 조절할 때 하류의 모든 마을에 물이 공평하게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특정 지역에는 더 많은 물이 또 다른 지역에는 적은 물이 도달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할까요? 중앙은행의 금리 인상이라는 강력한 처방은 인플레이션이라는 전염병을 치료하려는 의도였지만 그 과정에서 특정 경제 주체들에게는 뜻밖의 부작용이나 혹은 기대하지 않았던 이득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구조적인 한계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금리가 오르면 대출 이자는 당연히 늘어나게 됩니다. 이는 변동금리 대출을 안고 있는 일반 가게나 중소기업에게는 매월 상환해야 할 부담이 커진다는 의미죠. 반대로 은행이나 금융권은 예대마진, 즉 예금금리와 대출금리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이익이 커지는 구조적인 혜택을 누리게 됩니다. 시중에 자금이 묶이고 대출 수요가 줄어들더라도 이미 대출을 받은 이들에게서 더 많은 이자를 거둬들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마치 비가 많이 오는 시기에 우산 장사가 더 큰 이득을 보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설명할 수 있을 겁니다. 중앙은행의 정책 결정이 의도치 않게 금융 시스템의 핵심에 있는 이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지점인 것이죠. 또한 정부의 재정 정책이나 특정 산업을 규제하거나 지원하는 정책 결정 역시 그 자체로 시장에 강력한 신호를 보내고 부의 이동을 촉발합니다. 예를 들어 특정 지역에 대규모 산업단지가 조성될 것이라는 정부 발표는 그 지역의 부동산 가치를 급등시키고 관련 인프라 사업에 투자한 기업들에게는 막대한 수익을 안겨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 결정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지만 그 정보에 먼저 접근하고 선제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소수에게는 엄청난 기회가 되는 것이죠. 마치 보물 지도를 먼저 손에 넣은 사람이 아직 보물의 존재를 모르는 다른 사람들보다 유리한 출발선에 서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이러한 정책 결정의 그림자 속에서 정보 비대칭성은 더욱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중앙은행의 다음 금리 인상 시점은 언제일지, 정부의 새로운 부동산 정책은 어떻게 발표될지, 특정 기업의 실적 전망은 어떠할지 등 고급 정보와 정확한 예측 능력은 시장에서 엄청난 가치를 지닙니다. 소수의 전문가 혹은 정책 결정 과정에 가까이 있는 이들은 이러한 정보를 일반 대중보다 훨씬 빠르게 그리고 깊이 있게 파악할 수 있죠. 이들은 이러한 정보의 우위를 활용하여 시장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합니다. 대규모 인플레이션이 예상될 경우 누구보다 먼저 실물 자산을 매입하거나 금리 인상이 임박했다면 변동금리 대출을 고정금리로 바꾸는 등의 전략적인 움직임을 보이는 겁니다. 이러한 선점 효과는 그들에게 막대한 이득을 안겨주지만 정보가 부족한 대다수의 사람들은 뒤늦게 상황을 파악하고 대응하려다가 오히려 손실을 보거나 기회를 놓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치 바둑에서 몇 수 앞을 내다보는 고수와 당장 눈앞의 수만 보는 초보자의 차이라고 비유할 수 있을 겁니다. 결국 보이지 않는 손과 정책 결정의 그림자, 그리고 정보의 비대칭성은 인플레이션과 금리 상승이라는 거대한 파도 속에서 부의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주요 원인이 되는 것이죠. 이처럼 복잡한 경제의 이면에는 늘 우리가 알지 못했던 흥미로운 이야기들이 숨어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